예, 저희는 경북 청도군 각북면 소재의 비설도예원이라는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장 내에는 천연연색 체험장과 그다음에 도자기 체험장, 아이들 자연학습 체험장 이렇게 여러 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체험장에는 농촌교육농장이랑 그리고 농가 맛집이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각각 흩어진 그런 체험들이나 컨텐츠들을 한데 모아서 통일감 있는 체험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여기서 오래 머무르는 시간을 만들 수 있게끔 숙박시설은 없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한번 받아보고자 이렇게 조언을 신청해 봅니다. 좀 더 나은 6차 산업 운영을 위해 함께 고민을 나눌 전문가. 오늘은 경기대학교 관광학부 엄서우 교수가 나섰습니다. 오늘 이곳을 둘러보고 농가가 털어놓는 고민을 풀어볼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예,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네, 경기대학교 엄서우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몽사모님. 예, 들어가시죠. 반갑습니다. 예. 네, 들어가시죠. 네, 네.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남산 1, 2. 비슬도예원은 도예가인 남편 김병열 씨와 아내 이몽숙 씨가 감농사도 짓고 작품 활동도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만든 장소인데요. 청도의 특산물이라 할 수 있는 감을 생산해 생육이나 감말랭이 등의 가공품으로 판매하는 한편, 감나무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결시켜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하는 곳입니다. 물론 이곳의 본업인 도자기를 직접 만드는 체험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2층에는 식당을 마련해 천연재료로 만든 밥상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름아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제반시설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다고 말하는 이몽숙 씨. 잘못하다가 여태까지 12년 동안 했는 게 무너지는 게 아닐까. 우선 아내 이몽숙 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메뉴부터 점검해보기로 합니다. 저희 미나리가 나오는 차례는 미나리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다 알고 몸 건강 정식 먹으러 오는 거야. 네, 맞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선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 계절마다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하우스가 없구나. 예, 토종작물이 없다 보니까 과수농사의 여기 면이 더 신경을 씁니다. 대신 메인 메뉴를 따로 두지 않고 오로지 한정식 한 가지만 선보이고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를 넣지 않은 것도 이 집의 자랑이라고 하죠. 저희가 진짜 말 그대로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어떤 한 공간인데, 이 공간에 복합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한데 통합시켜서 좀 부드러운 동선을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해답을 얻는다면 통합적인, 일체화된 이렇게 체계적인 메뉴를 한번 얻어보자라는 게 가장 큰 기대였었어요. 그 두 주인께서 상당히 솜씨가 좋고 창조력이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 이 폐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동안 이렇게 많은 대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온 것들이 눈에 보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6차 산업이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그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번엔 체험장으로 내려가 보는데요. 근데 이것도 또 저걸 잘 하셨네. 눈에 딱 띄네. 응? 여기가 저희 교육장. 이거 치마로. 예, 폐교를 리모델링에 사용하는 만큼 공간을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한반 단위로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24명. 네 반이 오더라도 최소 2반 이상은 바깥에서 별도의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시간을 조금 이렇게 분산을 하고, 보통 체험하고 처음에 와서 이제 돌아갈 때까지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학교 정규 그 과정에 맞춰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오전 10시에 저희
학교 교문을 들어와서 1시 반에 퇴실하는 걸로 하교하는 걸로. 뭔가 하나의 액센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가 조금 약간의 심심한 것 같아요. 너무 학교 느낌이 나지 않게 살짝 인테리어의 느낌을 달리 갔으면 좋겠다는 조언. 그리고 이곳은 도자기 체험을 하는 곳입니다. 일주일 조금 한 열흘 정도치의 물량이에요. 1년 내내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되다 보니 여기에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도자기 체험 말고 뭐 다른 도자기 염색 말고 다른 체험이 있어요라고 그러면 굳이 체험이 있다면 그 시기별로 농작물 체험이 있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농작물 수확 체험이든 뭐 심기든 간에 농작물 하나만으로도 본 체험이 될 수 있는 큰 비중이 있는 농작물이 없을까요? 이제 기본은 우리 3차 산업의 기본은 한 번 온 사람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아직 서포터스는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잘하실 거예요. 이미 잘해주고 친절하게 하시면 그분들은 서포트가 되는데 그분들이 다시 오게 하는 데 있어서는 또 새로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계절감이에요. 지금 현재는 가을에 감이 아주 주된 쪽으로 가 있어요. 그렇죠? 계절성을 집어넣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화체험, 그다음에 이런 계절체험, 그다음에 음식체험. 음식을 갖고 아까 말한 계절성 소재를 갖고 뭐 음식을 한번 해본다든지. 그 염색하는 장소가 저희가 오물을 모터를 달아서 물을 끓이게 했어요. 저 우물인가요? 예. 넓은 마당에 웬 물이 흐르나 했더니 이곳을 천연 염색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흰 천에 원하는 모양으로 고무줄을 묶어 색깔 물에 담갔다. 바로 이 물에 헹구기만 하면 천연 염색 과정이 끝나는 것인데요. 그냥 그릇에 담긴 물보단 특별한 느낌을 줄 것 같죠? 농가 맛집과 도예원을 경영하는 그런 관점에서 컨텐츠 제작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점이 볼 수 있겠고요. 단점으로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3차 산업이 활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분들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하셨고, 그래서 과거의 1차 산업인 감나무 재배가 조금 약화되고 3차 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 왔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차, 2차, 3차를 같은 비율로 성장시키자면 개인은 여전히 넘기 어려운 게 6차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어요. 지금 현재의 그런 컨텐츠들을 조금 감하고 연계되는 컨텐츠로 좀 정리를 하는 거죠. 좀 보여주는 것을. 손님에 따라서 뭐 다른 걸 원하더라도 감과 관련되는 염색, 감을 담을 수 있는 무슨 도자기, 그릇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체험을 하면서 굳이 1차 산업을 또 보강해하고 감나무를 심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 있는 마을들의 그런 가공품들이라도 갖다 놓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지만 이게 이 비술도예원이 3차, 2차, 1차가 연계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바로 옆에 있는 그 타인들이 경작하는 감나무 단지라든지 그것과 파트너십으로, 그래서 거기서 뭔가 가공품을 만들고 그분들과 연계시켜서 그들의 판매를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협조 체계로 가는 것이 좋겠고, 그 감나무 브랜드를 좀 강화시키면서 감나무를 위주로 한 테마 체험 쪽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 농사체험을 매입을 해서 하면 그것도 1차의 개념인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노력을 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오른쪽으로 한 바퀴 이렇게 되면 저 느티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또 그런 걸 할 때 다목적 공간이네. 예, 다목적 그렇죠? 공간으로 네네. 네. 이곳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되는 휴게실. 시간을 못 맞춰오거나 이러면 여기서 쉬는 공간도 되고 무인 카페를 만들었어요. 좋네요. 응? 네, 그 한 반에 보조 인력을 하나씩을 어디서 데려와요? 저희 지역에서 그 그래요? 엄마 선생님이라고
한 반에 오늘은 이 선생님만 따라다닙니다. 오늘은 이 선생님만 따라다닙니다. 폐교를 활용하다 보니 넓은 공간을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돋보이는데요. 그런데 요즘 자꾸 이 공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방문객들이 자꾸 숙식을 원하시니까는 식은되는데 숙이 안 된다는 단점이 계속 토론하시니까 저희는 마음은 급해지고 형편상은 조금 안 되고 그런 거에서 머뭇거리는 것 같아요. 저희도 스스로가 솔직한 심정은 그런 심정이. 3차 산업에 뭔가 더 임팩트, 유인력을 갖기 위해서 숙박시설에 대한 것을 원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특히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뭐 숙박시설 짓고자 하는. 체류 시간이 굉장히 짧단 말입니다. 체험은 1시간 반, 1시간 하고 가버리고 점심도 점심 먹고 가버리고 또 이렇게 되니까 이걸 세 개를 통틀어서 한 3시간 정도를 이렇게 묶어서 체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얼핏 뭐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것 중에 가장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숙박을라는 개념을 넣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낮에 있어서 체류 시간을 갖다가 지금 2시간 이상 되면 이제 식사가 걸리게 되는데 2시간 이상을 잡게 만드는 것은 지금 여기서 조금만 구슬을 꿰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숙박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숙박 문제는 결국은 이곳을 목적지로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위치에 평창에 가면 감자코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감자코 스튜디오 이름 좋죠? 마당에서 캠핑을 하는 마당 스테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금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합니다. 근데 캠핑을 하면서도 캠핑장에 가서 캠핑하는 거고 제가 거기서 캠핑을 해봤더니 폐교 그 부지는 일단은 애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으니까 부모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면은 일단은 마당 스테이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한번 실험적으로 내년에 해볼 필요가 있다. 도시민들이 기존의 캠프그라운드에서 캠핑하는 것과 이런 폐교에서 캠프하고 문화체험이나 자연체험, 농촌체험하는 것에 대한 큰 차이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들이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많이 배워가니까 일반 캠핑장에서 캠핑과는 좀 다르고 같이 캠핑하는 사람들이 또 더 훨씬 유대감이 있는 그 좋은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추천했습니다. 생산과 가공, 판매. 여기에 체험 프로그램이나 즐길거리까지 모두 운영해야 하는 6차 산업은 사실 혼자의 힘으론 벅찰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농가와 전문가가 만나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이런 기회가 더욱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의 기회가 비슬도예원의 자그마한 결과물로 남길 바라며 비슬도예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